천진이라는 땅에 가서 있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또 한 번의 고비를 겪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공장장이 부품을 몰래 뒤로 빼돌려서 자꾸 판대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한국분이다 보니까 중국말을 한마디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회사 다니는 중국 애가 자꾸 나를 손잡고 이 사장한테 네가 이 얘기를 좀 하라는 거예요. 자꾸 물건을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한다 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사장이 나보고 지금 저 사람 제가 무슨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근데 저는 그 공장장 덕분에 거기 와서 일을 하잖아요. 이러니까 말을 할까 말까 가운데서 이제 이 공장장과 사장 사이를 이렇게 또 멀어지게 할 수도 없고 이래서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사장이 괜찮다 얘기를 해봐라 자꾸 얘기를 하니 어쩔 수 없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 이 사장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네가 이제 제품들을 생산하면 정확하게 개수를 해고 입출고하는 거를 네가 맡아서 해라. 그리고 공장장이 따로 요구를 하거나 하게 되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저는 어쩔 수 없이 뭐 사장이 하란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니까 그때부터 이 공장장이 저를 벼르기 시작을 합니다. 너 조심해라. 이렇게 하더니 저는 그걸 그냥 대충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공장장님 그렇게 안 하시면 되지 않냐. 그리고 사장님이 월급도 충분히 주시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시냐 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분이 돈 맛을 알고 나니까 그걸 접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요일 날인데요. 제가 그날 이렇게 회사에서 잡아준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일요일 날인데 문을 또 두드립니다. 저한테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정말 이게 무서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냐고 안에 이제 물어보니까 관리 사무실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문을 딱 열어주니까 여자 경찰 1명, 남자 경찰 2명 해서 3명이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잠시 자기들하고 함께 가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나는 이게 공장장이 끝내 신고를 해버렸구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이렇게 결심하고 잡혀갑니다. 간 게 어디냐면 천진의 이제 외삭과라는 곳에 잡혀갑니다. 가니까 담당하는 분이 심양 어투로, 제가 심양에 좀 있어서 심양 사람들의 말투를 제가 알잖아요. 어투로 나보고 북한 어디서 왔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이게 조선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말로 하니까 솔직히 얘기해라.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라. 내가 뭘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난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다음 달쯤에 지금 한국을 나가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권 있냐? 그래서 내 여권 뭐 당연히 다 있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여권이 있다고? 이러더니 이제 밖에 나가서 나를 잡아온 경찰들을 욕을 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을 똑바로 알고 잡아도 잡아와지. 어디 억양도 북한 사람들 억양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 북한 사람이 들어와서 여권까지 만들었겠냐고 이러면서 밖에서 욕을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하나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저를 가운데 앉히고 여자 경찰과 남자 경찰들 호의 속에 집에까지 갑니다. 네가 들어가서 여권을 갖고 와라. 그래서 여권을 내다가 제가 줬어요. 줬더니 우리가 검토해보고 가져다 줄게 하고 내가 심양의 그 경찰, 이게 나를 심양까지 데리고 왔던 경찰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 누나, 중국은 너무나 땅덩이 크기 때문에 누나하고 조회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지금 중국하고 그때 중국은 많이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누나가 빨리 거기서 몸을 피하는 게 좋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여권을 주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이제 짐을 다 꾸려놨어요. 짐을 다 꾸려놓고 사장한테 자 이래서 내가 불려갔다 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더는 일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를 갔을까요? 다행히 저는 여권을 얘네들이 보니까 그래도 여권에 제 이름이 있었고 그리고 확인을 해봐도 다른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자 다음날 이제 여권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는 내가 이 천진 땅에서 더 있으면 안 되겠구나. 왜? 공장장이 다니면서 어떻게 또 방해를 놓을지 모르겠기 때문에 이렇게 옳은 일을 하고도 편히 살 수 없는 게 북한 사람들의 운명이었어요. 근데 천진 땅에 있는 동안에 저한테는요 할머니 식구 2분이 생겼어요. 어느 날 일 끝나고 들어가는데
마당 앞에서 어떤 분이 이제 그 놀이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어르신이 이제 하염없이 큰 소리로 앉아서 땅을 치면서 억울하다고 이러면서 울고 계셔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제가 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억울한 사연을 얘기합니다. 남편이 사망해서 너무 기가 막혀갖고 딸네 집이 대련이라고 해서 대련에 한 달 동안 놀러 이게 좀 마음 좀 편히 좀 쉬고 오려고 딸네 집에 갔다 오니까 집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들들, 딸이랑 다 짜고 그리고 이제 그 집을 팔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그 엄마 앞으로 남겨준 통장이고 뭐고 엄마가 대련에 간 동안에 이제 다 이제 인출해서 자식들끼리 그 딸 공모한 딸도 그러니까 딸이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있은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돈도 없고 들어갈 집도 없고 이렇다고 땅을 치면서 앉아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그런 분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서 제 집에 모시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와 함께 사셨는데 어느 날 하루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한 명이 함께 와 있어요. 누구냐라고 하니까 내 친구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와 계셔요? 라고 하니까 내가 네 마음을 믿고 내 여기 데리고 왔다. 왜 데리고 왔냐라고 하니까 일본에 혼자서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일본에 이제 보냈는데 그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일본에서 그냥 딸이 사고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딸 한 대 그 공부하는 동안에 유학 자금을 마련해 보내준다고 집도 진짜 이 집 저 집 전진하면서 집까지 다 팔아서 돈을 보내주고 나니까 갈 곳이 없는 게 완전히 무연고 이런 할머니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 친구 삼아 이렇게 함께 살면 안 되겠나. 근데 그 할머니들은 내가 북한 사람이란 걸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말하면 안 되죠.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천진 땅을 떠나야 되는데 이 할머니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뭐 이 할머니들이 운명이나 내 인생이나 별로 다를 거 없는데 사는 날까지 함께 그리고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님 생각도 났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내가 어디를 가냐면 도나로 내려갔습니다. 돈하라는 지역은 같은 제 길림성인데 왜 그쪽으로 갔냐면 제가 제일 처음 탈북할 때 우리 친구를 데리고 왔다고 했죠. 그 친구의 큰아버님의 자녀들이 지금 그 돈하에 다 살고 있어서 내가 미리 전화를 해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그러면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그분들이라면 나를 그래도 잡아놓거나 이런 건 안 하겠지. 그러니까 제가 믿을 곳은 뭐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어르신들 2명도 함께 모시고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도나로 내려오게 됩니다.